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가슴에 품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법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명의 인물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 평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진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래된 기억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순간들이에요. 제게는 한때 비밀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했던 그런 비밀이었죠. 제 비밀은 제 아들 민수와 가족 모두의 삶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결과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떠났을 때 제 나이 겨우 30이었어요. 남편은 늘 든든한 사람이었죠. 저와 민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세상은 정말 막막했어요. 특히 어린 민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죠. 밤마다 민수가 잠든 후 혼자 울곤 했어요. 세상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남편이 남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고통과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민수에게 부족한 엄마가 될까봐 매일 아침 새벽에 눈을 떴어요. 힘들어도 민수 앞에서는 더 강해지려고 했었죠. 엄마는 괜찮아라고 혼잣말을 하며 민수에게 든든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민수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를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위로보다 매일 살아갈 힘이 필요했어요. 결국 선택지는 새벽마다 일터에 나가 돈을 버는 것뿐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도우려 했지만 오히려 그 부담이 더 무거웠어요.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여자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았지만 민수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텼어요. 피곤해도 민수를 생각하면 다시 고개를 들곤 했죠. 가끔은 어린 민수를 업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해야 했어요. 제 고통은 견딜 수 있었지만 민수에게 부족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마음 아팠어요. 장마철 비가 쏟아지던 날 민수를 안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죠. 그럴 때면 오히려 아이가 제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에게 기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커갈수록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희 아빠는 참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었단다라고 말했죠.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힘든 날이면 밤마다 남편에게 속삭이곤 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이 그립지만 민수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조금만 더 곁에 있어줘요. 그렇게 밤마다 혼자 다짐하며 또다시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곤 했어요. 민수가 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처음으로 학원에 찾아가 정훈 씨를 만났어요. 그는 조용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그와 대화를 나눌 때 느낀 안정감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지쳐 있었고 서로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찾게 되었죠. 그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과 죄책감이 커졌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마음이 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우리 관계는 결국 소문으로 퍼져 그의 아내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녀는 울분에 차서 저를 찾아왔죠. 그 순간 제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결국 저는 민수를 데리고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는 매일 저를 짓눌렀습니다. 민수와 정은 씨,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너무도 괴로웠어요. 세월이 흘러 민수가 대학에서 은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은지가 정은 씨의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결국 민수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민수는 믿지 못했지만 결국 사실을 받아들이며 이별을 선택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죄책감이 두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너무도 괴로웠어요. 민수와 은지가 이별한 후에도 은지는 제게 자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은지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은지에게 사실은 너희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잘못된 관계가 있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후로 은지는 저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와 왜 이 모든 걸 진작에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라며 원망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민수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잠시 저를 떠났어요. 집을 나가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저는 매일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언젠가 민수가 이 편지를 읽어줄 날을 바라며 매일 그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얼마 후 민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하며 조금씩 치유해 갔어요. 은지도 몇 달 후 다시 제게 찾아와 아직 용서하기 어렵지만 이해하려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하며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제게 가족처럼 다가와 주었어요. 은지가 제 곁에 있을 때마다 죄책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치유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몇 년 후 민수와 은지가 친구로서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죠. 그 후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인생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우리의 잘못과 상처는 시간이 흘러 치유되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진숙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비슷한 일을 겪으신 김진수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평생 제 마음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사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반복되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진수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뒤돌아볼 시간이 많아졌지만 당시엔 정말 치열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요. 그때부터 제겐 그저 아버지라는 이름뿐이었고, 제 인생은 두 아이를 잘 키워내야 한다는 다짐 하나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과 막노동 현장, 어쩔 때는 시장 일을 가리지 않고 나갔어요. 피곤해 지쳐 몸이 가누지 못할 정도가 돼도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언제나 의무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오래된 인연이었어요. 같은 고향에서 자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서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라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그녀가 저를 떠나던 날의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녀가 떠난 이유를 두고두고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겨진 두 딸만을 바라보며 모든 게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친구 하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고향, 친구인 영식이었죠. 우리 둘은 참 친했어요. 그는 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줬고, 저 역시 그의 말에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도 저처럼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너무도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수야, 너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은 내 아내와 몰래 만난 사이였다. 이 한마디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저 벙찌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영식이와 몰래 만난 사이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제게 남아있던 믿음과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겨진 아내의 흔적들을 떠올리며 왜 저를 떠나야 했는지 한없이 의문이 들었고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식이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하고 그 길로 돌아섰지만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죠. 저 혼자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두 딸을 보며 아빠가 힘들어도 너희에게 부족함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날로 커져갔어요. 어린 두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빠만을 의지하고 자랐어요. 제가 밖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면 두 딸은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죠. 가끔 큰딸이 제게 묻곤 했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큰딸이 울면서 저를 보더니 아빠, 어떤 아저씨가 자꾸 학교에 와요. 저를 기다리면서
계속 말을 걸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는 다름 아닌 영식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큰딸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거죠. 딸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영식이와 마지막 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불러서 물었어요. 내가 대체 왜 우리 아이한테까지 거냐고요. 영식이는 실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진수야, 너희 가족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차분히 딸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가 우리 가족에게 상처 주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직 두 딸에게만 집중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들에게 어쩌면 엄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집안에 엄마의 흔적을 치우고 아이들 앞에서는 어두운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 딸에게는 아빠가 유일한 버팀목이었기에 저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힘든 일을 내색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죠. 큰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딸들이 집에서 어떻게 지낼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그때 작은 딸이 병문안을 왔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지킬게요. 작은 딸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덧 큰딸은 대학생이 되고 작은 딸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리 집에는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도 꿋꿋이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써 버틴 보람이 이거였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는 밝고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더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영식이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착잡했어요. 많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지만 한때 친구였던 사람이 이렇게 떠나버리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도 저와 같은 고독과 아픔 속에서 살아온 게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식이의 마지막을 들으며 묘한 씁쓸함이 들었어요. 인생이란 이렇게 허망한 것일까요? 그가 떠난 후 더는 미움도 원망도 남지 않았어요. 한때 친구였던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길을 걷게 되었는지 생각하니 그저 쓸쓸함만 남더군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는 영식이와의 일들을 완전히 마음속에 묻기로 했어요. 그가 떠난 자리에 아픈 상처만이 남아있지만 오히려 이 일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두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절실히 느끼게 해준 것이죠. 그 아이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두 딸은 모두 성장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딸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대학교에 다니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두 딸이 저처럼 인생의 쓴맛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나 씻을 수 없는 상처들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남는 것은 사랑과 용서뿐이라는 걸요. 두 딸에게 어두운 기억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애써 웃으며 지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삶은 참 험난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니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절망 속에 살았지만 두 딸과 함께하면서 마침내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올 때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힘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영자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는 걸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파란만장한 일들, 그 모든 게 지금도 생생한데 아마 여러분께도 인생의 복잡한 길이 남 이야기 같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이자 할머니로 살고 있지만 한때는 젊고 순진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고향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어찌나 다정하게 대해줬는지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후로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그때가 그리워질 줄은 그땐 미처 몰랐어요. 남편은 한때는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땐 남편도 함께 웃고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죠. 남편과 함께하면 이 세상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느새 5 식구가 되어 있었고 그 자체가 저에겐 큰 축복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가 줄고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말을 하지 않고 혼자만 생각에 빠진 모습은 참 낯설었죠. 처음엔 저 혼자 내색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남편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줄 알았고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돈을 꺼내 가더군요. 그때 저희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냥 묵묵히 조금 더 벌어야 하잖아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알던 그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자꾸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집안에서 저와 아이들에게도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어 오겠다는 핑계로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그의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빚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도 어려워졌고 나중엔 생계를 위해 제가 집을 나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 나갔어요. 남편은 가끔 집에 들를 때도 있었지만 왠지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온 날은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제 평생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고 남편은 말하길 이 사람과도 함께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남편을 믿고 이 가정을 지켜온 제 노력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정말 한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저는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이 집에 더 이상 들릴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며칠 뒤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울면서 제발 이 사람도 받아들여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정말 저는 빈 껍데기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그 여자는 그 후로 집에 상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따로 방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같은 공간에서 살겠다고 남편이 고집을 피우더군요. 결국 저는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이 곁에 있을 때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곤 했어요. 당신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내 아이만이 그의 진짜 가족이죠. 라는 말을 제 앞에서 서슴지 않고 내뱉었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돌보는 모습은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저를 무시하던 그 여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걸 보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제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큰 아이부터 제게 묻더군요. 엄마, 아빠는 왜 저 사람한테만 신경 써?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이들에게 이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빠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가족의 일상을 억지로 이어가던 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그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저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그와 모든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떠나버리니 허망하기만 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발견된 거예요. 유언장에는 남편의 재산 대부분을 그 여자와 그의 아이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와 제 아이들은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죠. 그가 생전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유언장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후로 집도 처분하고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반지하 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와 그녀의 아이는 남편의 재산을 받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세상은 그토록 불공평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남기고 떠난 거였어요. 그 반지하 방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저 일하고 또 일했어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보고 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도 조금씩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살아온 고통을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조금씩 치유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 아이들 덕분에 저는 오늘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도 모두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저도 과거를 내려놓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살아온 저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한때는 정말 매일을 버티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지탱해 주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가끔씩 그 사람이 남긴 상처가 다시 떠오르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게 남편과 그 여자는 상처를 남겼지만 이 상처 덕분에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 사람의 삶과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겪은 고난과 시련들이 결국 제 강인함을 만들어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준 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동안 저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니요. 그 아이들 덕분에 제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또 어느 날은 작은 딸이 저를 안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는 이제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엄마가 살아온 시간들이 고생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시간을 이겨냈고 이제는 아이들이 제 인생의 모든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은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저는 저대로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해요. 남편이 남긴 상처, 그 여자의 무시와 모욕, 그리고 모든 걸 버텨내야 했던 제 고독한 시간들이요. 그때는 정말 억울했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니 떠올려도 씁쓸한 웃음만 나오네요. 삶이란 참 묘해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치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아픔이 조금씩 희미해지더군요. 이젠 그 상처를 하나씩 내려놓고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저에게 준 사랑과 위로 덕분에 이제는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상처 속에서도 나름대로 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제가 있기까지는 아이들의 힘이 컸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가정에서, 인생에서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 순간들이 지나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들이 더 이상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젠 제가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그저 두 손 놓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응원하며 저 스스로도 평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세 분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